대대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환서입니다. 가슴 아픈 뉴스예요. 백두산 다들 아시죠? 우리 민족의 참 1등 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백두산이 창바이산이 장백산이란 뜻입니다. 장백산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세계 지질공원이 됩니다. 높이 2743m로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백두산이 중국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이름도 장백산으로 중국 사람들은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장백산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관광을 활성시키고자 지정되는데 총 48개국에 195곳의 세계지질공원밖에 없습니다. 총 48개국밖에 없고 그것도 195곳밖에 없는데 백두산이 그만큼 대단한 산이죠. 그런데 그것을 중국이 싹 이렇게 훔쳐갔다고 그럴까? 그래서 자기들이 지은 이름인 장백산이란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중국 장백산으로 백두산을 등재시킵니다. 참 한국인으로서 눈 뜨고 코베 간다고 그럴까요?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런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참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런 중국 사람들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2021년 6월 서울 구로구가 백두산을 중국식 명칭인 장백산으로 지칭하거나 발해를 중국의 연변의 역사, 연변이 연변이죠. 연변의 역사라고 소개하는 영상을 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구로구가 올렸습니다. 보시는 이 사진이 서울 구로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인데 백두산이 중국식 명칭인 장백산으로 표기되어 있고 장백산으로 지금 유네스코 등재된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백두산 천지가 아니라 장백산 천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청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한 거예요. 유튜브 채널 구로구청 방송센터 영상은 백두산의 모습을 보여주며 중국 동북의 제1고봉 장백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 동북부에서 제1고봉, 고봉이라는 것은 높은 봉우리라는 거죠. 중국 동북부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장백산, 아니 여러분, 즉 구로구청 방송센터 영상을 보면은 백두산이 한민족이 산이 아니고 중국 산인데 중국 동북부에 있는 중국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 바로 장백산이다. 아니 이거 뭐 이게 지금 대한민국 유튜브 채널입니까? 중국 유튜브 채널입니까? 구로구는 무슨 뭐 서울 안에 있는 중국인가요? 그리고 주요 관광지로 장백산 천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백두산 천지가 아니라 장백산 천지. 이 정도 방송을 구로구청 방송센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구로구가 공식적으로 내보내실 것 같으면은 그냥 중국 가서 사세요. 그러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때 구로구청장이 누구냐? 이성 구로구청장이셨는데 이분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구로구청장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된 분이에요. 그리고 내리 12년을 구로구청을 한 삼선구청장인데 민주당 소속이죠. 그런데 구청장은 12년 이상은 못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12년 하셨기 때문에 만기 제대라고 그럴까요? 구청장은 더 이상 못하게 되니까 2022년도부터는 경기도지사 직속 경기도 행정수석에 임명되셨는데 경기도 행정수석은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2급 공무원이에요. 여기에는 김동연 현재 경기도지사님과 이성 구로구청장이 사실은 동문사이입니다. 학교 같이 나온 분이에요. 그것이 무언가 작용을 한 것 같다라는 세간의 평이 있어요. 그런데 한민족의 대표산인 백두산을 중국 동북의 제1고봉 장백산이라고 중국 산으로 갖다 바쳤다고 그럴까요? 그런 방송을 했던 구로구 이성 청장님께서 일본 경제침략 규탄 결의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2019년도 얘기입니다. 2019년도에 서울 구로구는 구민과 함께하는 일본 경제침략 규탄 결의대회를 구로역 북부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개최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민관 공동 불매 운동 확산하는 역할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로구가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 발활기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제침략 규탄 결의대회는 이성 구로구청장이 당시 직접 제안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 아니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막 뭐라고 할까? 그냥 총 능력을 동원해가지고 불매운동을 하겠다,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 발활기 교육하겠다라고 하면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이렇게 앞장섰던 분들이 왜 중국이 우리 백두산 꿀꺽 집어 삼킨다고 그럴까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입에 지퍼를 쭉 채우시고 아무 말을 못하는 걸까? 그뿐 아니라 과거 행적을 보니까 정말 중국 마음에 딱 맞는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냥 한민족의 백두산을 중국 동북 제1고봉 장백산이라고 중국 산으로 그냥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구청에서 방영을 해주면서 거의 백두산 중국에 갖다 바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반미 시위하시는 분들이 왜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중 시위 안 하시는지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눈 뜨고 코베 갈 지경인데 왜 다들 가만히 그렇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럼 간단히 생각해 볼까요? 이 한반도 안에서 미국 물러가라, 일본 물러가라, 그리고 중국은 좋아, 중국은 뭐 다 좋아, 그리고 중국 좋아하는 분들이 꼭 북한도 좋아하더라고요. 중국 좋아, 북한 좋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침하면은 중국은 분명히 북한 도와줍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이미 미국 쫓아냈고 미군 철수시켰고 그리고 일본도 싫어, 일본도 다 쫓아내버렸어요. 일본하고는 이제는 완전히 뭐 원수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만으로 중국과 북한의 연합군을 상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당해냅니까? 무슨 수로. 6.25 때를 기억해 보세요. 중공군 플러스 북한군으로 밀고 내려오니까 당시 북한군은 거의 괴멸 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이 확 도와줘 버리니까 우리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과 북한이 지금 정도 상태에서 연합해서 밀고 내려오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이에 대해 대항한다면은 정말 이거는 뭐 승산이 없는 싸움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즉 친중, 친북 그리고 반미, 반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따라가다 보면은 대한민국은 틀림없이 북한과 중국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거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이런 교훈을 우리가 모두 잘 되새겨서 정말 대한민국의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한낱 즐거움에 이성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업기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바로 change.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